안녕하세요. 영어 독해 인터넷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영어 질문 받습니다라고 하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인데요. 그동안 제가 동영상 컨텐츠를 좀 제공을 해보려고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일환으로서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읽기 부분,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중에서 저는 읽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독해 공부를 함께 해볼 수 있는 이런 동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교재로는 이 newsella.com이라는 웹사이트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웹사이트의 좋은 점은 굉장히 유명한 언론사의 글들을 모아다가 난이도에 맞게 난이도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글이어도 자기의 영어 수준에 맞게 아주 어려운 글로 읽을 수도 있고 아주 쉬운 초등학생 수준의 글로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이 웹사이트는 참고로 공짜고요. 근데 회원가입을 하셔야지만 글들을 이제 제대로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사이언스네요. 이 과학에 관련된 과학란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게 바로 이 리딩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570이라고 된 이 앞에 첫 번째 숫자가 학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70이면 한 5학년쯤 되는, 거의 6학년 수준에 가까이 되는 수준이고, 8학년이면은 한 중학생, 미국의 중학생 아이들이 읽을 만한 그런 글이고요. 11학년이면은 이제 고등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겠는데 거의 졸업반에 다 되는 수준의 글이게 됐고요. 맥스로 놓으시면은 이제 글의 원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글의 수준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보통은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 쓰는데, 구글 브라우저를 많이 쓰는데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에지라고 하는 윈도우 10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거든요. 근데 이거의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한번 리프레시를 해주고 여기에 이 아이콘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리딩 뷰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글을 읽기에 좀 좋게 좀 최적화된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가지고 이 모드를 한번 사용해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World's biggest hornets with a sting that can kill land in United States 라고 나왔네요. 글씨가 너무 커가지고 한 화면에 안 나옵니다. 자, 좀 작게 해서. 자, World's biggest hornets with a sting that can kill land in United States. 세계에서 가장 큰 hornet은 말벌이죠. 꿀벌을 보통 bee라고 그러고요. honeybee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hornet은 말벌. with a sting that can kill. sting은 뭐를 이렇게 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쏘는 것, 쏘임을 sting이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특히 벌이 쏠 때 그거를 sting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쏘는 그 침, 꿀벌 같은 데 달리는 침을 stinger라고 해요. 그래서 er을 붙이면은 그 침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근데 sting that can kill 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여기 물론 목적어가 안 나오긴 했지만 죽일 수 있는, 여기서는 사람을 얘기하겠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쏘아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말벌이 land in United States, 미국에 상륙을 했다. land는 우리가 명사로 땅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땅에 올라온다 라는 뜻에서 상륙한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상륙작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상륙선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lander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2분짜리 글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2분 만에 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이 되죠. 자, 한번 뒤로 가봅시다.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왔으니까. 자, 여긴 캡션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사진 설명이니까 넘어갈게요. 스포케인 워싱턴. 스포케인 워싱턴은 이제 워싱턴 주에 있는 도시이죠. 스포케인이라고. The world's largest hornet, a 2-inch killer dubbed the murder hornet, with an appetite for honeybees, has been found in Washington state, where entomologists were making plans to wipe it out. 자, 세계에서 가장 큰 말벌이, 근데 콤마가 나오고 갑자기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동격으로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수식해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인치에 달하는, 2인치는 한 5cm 조금 넘는 길이가 되겠어요. 1인치가 보통 2.5 cm 정도 되죠. 그래서 2인치에 달하는 이 살인자 killer, dubbed the murder hornet. 자, dub라고 하면은 뭐한테 이름을 붙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dub,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 더빙 한다 그러잖아요. 그때 쓰이는 이 단어가 바로 dub입니다. 그리고 이 브라우저의 좋은 점 하나. 자, 클릭하면은 사전이 나옵니다. Give an unofficial name or nickname.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이런 별명 같은 거를 이렇게 수여하거나 할 때, 별명 같은 거를 붙이거나 할 때 이 dub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urder hornet, 살인 말벌이네요. 살인 말벌이라고 하는, 살인자 말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별명이 붙은 이 2인치짜리 hornet. 근데 설명이 계속 나오네요. With an appetite for honeybees. appetite는 식욕이죠. 식욕이고 또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 그럴 때 appetit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petite는 그리고 for라는 전치사가 보통 뒤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appetite for murder라고 하면은 무슨 살인을 아주 즐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appetite for honeybees라고 그랬으니까 꿀벌을 주로 먹는, 꿀벌을 아주 좋아하는, 먹기를 좋아하는 그런 말벌, largest, 세상에서 가장 큰 말벌.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동사가 나오네요. has been found.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in Washington state. 워싱턴 주. 워싱턴 주는 미국에서 서북부에 있는 주죠. 서부에서 가장 북부에 있는, 캐나다 바로 밑에 있죠. 그리고 컴마가 나오고 where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온 이 장소를 이제 수식을 해주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Where entomologists were making plans to wipe it out. entomologist라는 단어는 곤충학자란 뜻이고요. 곤충학자들이 이 largest hornet, 세상에서 가장 큰 말벌을 wipe out 한다고 하면은 완전 깨끗이 쓸어낸다, 아주 말살을 시킨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벌들을 없앨 완전히 멸종까지는 아니어도 말살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어디에 있냐 하면은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워싱턴 주에서. 예.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giant Asian insect with a sting that could be fatal to some people
is just now starting to emerge from winter hibernation. The giant Asian insect는 앞에 말벌을 갖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the를 앞에다 붙이고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또 계속 the hornet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단조로우니까 지루하지 않도록 또 새로운 말로 바꿔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벌을 일컫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거대한 아시아에서 온 곤충은 그리고 또 콤마가 나오고 with라고 했으니까 역시 앞에 나온 이 명사절을 수식하는 부연 설명해주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삽입절이 되겠죠 아마도. With a sting that could be fatal to some people. 역시 sting은 이렇게 쏘는 거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모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아주 fatal이라는 단어는 치명적인 거죠.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치명적일 수도 있는 이 우리말에 이 sting에 해당되는 명사가 딱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쏘임이라고 자꾸 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이렇게 쏘아서 어쨌든 사람을 이제 죽일 수도 있는 이 곤충이 is just now starting to emerge. emerge는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it just now는 이제 곧 지금 막 나오고 있다.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은 from winter hibernation. 겨울잠이죠. hibernate 한다고 하면은 겨울잠을 자다라고 하는 동사고요. hibernation은 명사고 winter hibernation은 약간 redundant 하다고 그러는데 좀 두 개가 의미가 좀 겹쳐 있어서 굳이 winter hibernation이라고 안 해도 그냥 hibernation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winter hibernatio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겨울잠에서 막 깨어나고 있다. They're like something out of a monster cartoon with this huge yellow-orange face, said Susan Kobe, a bee breeder at Washington State University, WSU. 자, there 여기 역시 말벌이고요. 이 말벌이 어떠냐면은 they're like라고 하면은 뭐뭐와 같다라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직유법이죠. 뭐뭐 같다라고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고요. 직유법은 영어로 simile라고 말합니다. S-I-M-I-L-E. 뭐와 같냐 하면은 something out of a monster cartoon. monster cartoon은 괴물이 나오는 만화겠고요. something out of 라고 하면은 마치 뭐에서 나오는 듯한 무엇 같다.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마치 괴물이 나오는 만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with라고 나오면은 역시 이 앞에 이 말벌이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부연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설명하나 봅시다. With this huge yellow-orange face. 자, 이렇게 커다란 주황색, 노랗고 주황색인 yellow-orange라고 그러면 노란색과 주황색이 한 중간 정도 되는 색깔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런 색을 가진 아주 큰 얼굴을 가진 그런 말벌이어서 괴물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 말을 했냐 하면은 라고 수잔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 역시 컴마가 나오고 a bee breeder 명사가 또 나왔으니까 이건 동격으로서 여기를 이 수잔 코비를 수식해주는 수잔 코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뒤에 부연적으로 나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bee breeder. 자, breed 하면은 동물을 이제 키우는 건데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번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배를 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breeder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그냥 이렇게 꿀벌 같은 거를 갖다가 만들 목적으로 벌을 키우는 사람은 beekeeper라고 보통 불러요. beekeeper. 조금 어려운 말로는 apiarist라는 말도 있는데 bee breeder라고 하면은 특히 단순히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식시키는 교배를 시키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이죠. 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수즌 콥이라는 사람이 말했다. It's a shockingly large hornet, said Todd Murray, a WSU extension entomologist, an invasive species specialist. 자, 또 이제 뭐라고 인터뷰한 말이 나오네요. shockingly large, 그냥 large가 아니고 shockingly large라고 하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큰 그런 말벌입니다. 라고 Todd Murray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역시 또 컴마가 나오고 명사절이 나오는 걸 보면은 부연 설명입니다. 동격으로. WSU는 아까 워싱턴 주립대학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extension은 아마도 무슨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WSU extension은 무슨 그 분교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뭔지? WSU extension. engaging,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WSU extension. About extension. 봅시다. Overview. With 39 locations throughout the state. 그런 거 같아요. 이 워싱턴 주에 39군데의 이런 분교가 곳곳에 이제 퍼져 있다라고 뭐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분교에서 entomologist, 곤충학자라고 그랬죠. 이 곤충학자이자 and invasive species specialist, 전문가인데 어떤 전문가이냐면 invasive species라고 했어요. species는 종이죠. 생물학에서 말하는 뭐 종속, 과목 뭐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종인데 어떤 종이냐 하면은 invade는 침략을 하다죠. invasive는 거기에 이제 형용사형인데 침해종이라고 그러나요? 우리말로 이렇게 뭐 황소개구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종을 파괴종? 침해종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 같은데 invasive species가 바로 그런 의미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바로 invasive species specialist가 되겠죠. It's a health hazard and more importantly a significant predator of honeybees. 자, 이 말벌은 health hazard, hazard는 위험이나 뭐 방해물 뭐 이런 건데 health hazard는 건강에 아주 위협을 하는 그런 것이다. 건강 여기서 health hazard는 단순히 뭐 몸에 안 좋다 이런 의미보다도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고요.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벌에 쏘였을 경우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and more importantly a significant predator, 아주 중요한 아주 심각한 아주 무서운 predator. predator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 육식동물, 포식자 뭐 이런 거를 predator라고 그러죠. 근데 뭘 잡아먹냐면은 honeybees, 꿀벌을 잡아먹는 포식자이다. 꿀벌의 천적이다. The hornet was sighted. 꿀벌은 보통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한 동물, 곤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꿀벌의 생명을 위협을 하면은 사람들한테도 아주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요즘 꿀벌이 굉장히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막 꿀벌 그 개체들이 폭감하고
개체들이 감소를 하고 그러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벌이 이 murder hornet 살인 말벌이라고 불리는 이 말벌이 아주 인간에게도 해를 끼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The hornet was sigh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United States in December 2019 when the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verified 2 reports near Blaine, Washington, close to the Canadian border. 자, 이 말벌은 처음으로 발견이 됐는데 sighted 발견이 됐다. 처음으로 발견이 됐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다. 언제냐면은 2019년 12월에. 근데 컴마가 나오고 when이 나왔으니까 이 December 2019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또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는 절이 나오겠습니다. When the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제 미국은 연방주의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있고 주마다 또 주의 정부들이 있죠. 정부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이 워싱턴 주의 농림청 같은 거겠죠. 농림부 여기에서 뭐를 verify 하면은 뭐 어떤 존재를 확인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뭘 확인했냐면은 2 reports 2건의 리포트니까 발견이 됐다는 그런 제보를 확인을 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은 어디 근처였냐? near Blaine, Washington. 워싱턴 주의 블레인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또 컴마가 나오고 이제 이번에는 형용사구가 나오는 것 같죠? 그럼 역시 이 블레인 워싱턴을 부연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 블레인 워싱턴이 어디 있냐면은 캐나다를 접경하고 있는 이 캐나다 border 뭡니까? 국경이죠, 국경. 캐나다 국경에 가까이 있는 블레인 워싱턴의 근처에서 2건이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을 확인을 했대요. Department of Agriculture가 농림청에서 농림부에서. It also isn't 아마도 이 농림부를 얘기하는 것 같죠? Also received 2 probable but unconfirmed reports from sites in Custer, Washington, south of Blaine. 자, 이 농림부가 또 2건의 이 제보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보고냐면은 어떤 제보냐면은 probable reports라고 써요. probable 하면은 뭐뭐일 가능성이 많은인데 50% 이상의 확률일 때 보통 probab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닐 가능성보다는 일 가능성이 더 많을 때 그렇지만 가능성이 높지만 but unconfirmed. confirm은 우리말로도 뭐 컨펌한다 요새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확인한다죠. 아직 확인은 되지 않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제보, 그런 보고. 그게 어디서 왔냐? Sites는 장소고요. 커스터, 워싱턴주의 커스터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런 보고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콤마가 나오고 South of Blaine 형용사구가 나왔어요. 아까 블레인이라고 한 도시가 나왔었는데 블레인보다 좀 더 남쪽에 있는 커스터에서 또 이런 2건의 보고가 있었다. 이번에 이것도 사진 설명인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맞나요? 예. The hornet can sting through most beekeeper suits, deliver nearly 7 times the amount of venom as a honeybee, and sting multiple times, the department said, adding that it ordered special reinforced suits from China. 무섭네요. 자, 이 말벌은 sting, 역시 쏠 수 있다. 사람을 이렇게 침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through는 뭐뭐를 통과해서 관통해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Most beekeeper suits. 자, 아까 제가
꿀벌 이제 키우는 사람을 양봉업자를 beekeeper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beekeeper suit는 그 beekeeper들이 입는 suit니까 옷이죠. 그래서 양봉업자들이 입는 옷을 뭐라 그러나 양봉복 뭐 그런 거겠죠. 예, 뭐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요, 그렇죠? 대부분의 이런 양봉업자들이 입는 옷을 뚫을 수가 있대요. 뚫고 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좀 무섭네요. Deliver nearly 7 times the amount of venom. 자, venom은 일단 독이고요. poison이라는 단어 아실 거예요. poison이라고 많이 알고 있죠. venom하고 poison은 거의 비슷한 말이긴 한데 굳이 차이가 있다면 poison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접촉에 의해서 독이 이제 인체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독을 보통 poison이라고 그러고요. 아니면 먹거다, 그렇죠? ingest 한다고 그러죠, 먹는 거를. 그래서 독버섯 뭐 이런 거는 poison이라고 그러는데 동물이 다른 동물한테 이빨로 이렇게 물어가지고 혹은 뭐 침을 쏴가지고 이렇게 독을 주입시키는 그런 독이 있잖아요. 인젝트 한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그런 독은 보통 venom이라고 불러요. deliver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배달이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독을 갖다가 전파시킬 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 그럴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eliver 근데 어떤 독을 퍼뜨리냐 하면은 nearly 거의 7 times the amount. 자, 7 times, 6 times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 다음에 times가 나오면 몇 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의 몇 배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곧바로 뭐 전치사 같은 건 따로 쓰지 않고 7 times 그 다음에 곧바로 the amount 명사가 나와서 of venom 이 독의 양의 7배라고 했으니까 7배나 되는 독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거의 7배나 되는 양의 독을 deliver 할 수 있대요. 퍼뜨릴 수가 있대요. as a honeybee. 자, as a honeybee는 7 times에 걸리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7 times as much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oneybee 꿀벌에 비해서 7배나 더 많은 독을 주입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And sting multiple times. 자, 꿀벌 같은 경우는 한 번 쏘고 나면은 침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 벌이 죽잖아요. 근데 말벌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쏠 수가 있죠. 이 말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무섭네요. The department said. 이렇게 컴마가 나오고 누가 말을 했다라고 나오면은 이렇게 삽입으로 앞에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그런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The Hornet부터 시작해서 Times까지의 내용을 이 department가 얘기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마가 나오고 이제 현재 분사 구문이 나오는데 그럼 또 역시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Adding that it ordered special reinforced suits from China. 누가 add를 했냐면은 department가 add를 한 거죠. add는 더하다 이지만 또 말을 더하다라는 의미가 돼서 부연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냐면은 이 농림청에서 that it ordered 주문을 했다. 뭘 주문을 했냐? special 특별한 특수 제작한 특수한 reinforced는 이렇게 덧대어 가지고 뭐 천 같은 거를 옷인 경우에는 뭐 옷 같은 거를 천을 덧대어서 이렇게 두껍게 만든 옷. reinforcement라고 하면은 이렇게 군대에서 전쟁 같은 걸 할 때 reinforcement가 왔다라고 하면은 지원군이 왔다. 추가적으로 우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아군이
이렇게 도착을 할 때 그런 걸 reinforcement라고 하죠. 그리고 뭐 갑옷이라든지 그런데도 reinforcement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inforced suits는 아까 말한 그 양봉업자들이 입는 그런 옷에다가 보통 옷이 아니고 굉장히 더 탄탄하게, 더 튼튼하고 두껍고 이 방호복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특수한 그런 옷을 중국에서 직접 주문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university said it isn't known how or where the Hornets arrived in North America. 이 대학교가 이번 이제 화자가 바뀌었죠. 대학교가 말하기를 여기서 it은 그냥 가주어고요. It isn't known 모른다 이제. 그래서 it과 그 다음에 how or where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그냥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알려지지 않았냐면은 어떻게 혹은 어디에서 이 말벌들이 도착을 했는지 in North America 이제 북미에서 북미에 어떻게 도착을 했는지 그리고 북미의 어떤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도착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이 대학 측에서 설명을 했어요. It normally lives in the forests and low mountains of eastern and southeast Asia and feeds on large insects, including wasps and bees. 이 말벌은 보통 숲이나 저지대 산인데 이제 낮은 산악 지역에서 삽니다라고 설명하는데 어떤 숲이나 산악 지역이 어디에 있냐면은 동아시아나 Eastern Asia and Southeast Asia가 되겠죠.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그리고 feeds on 자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영어로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 eat죠. 뭐 먹는다. 그렇지만 이제 diet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로 무엇을 먹느냐라고 그런 걸 표현할 때 그런 걸 diet라고 하죠. 그런 diet를 설명할 때 이 동물은 보통 뭐를 먹고 산다. 지금 뭐를 먹는다가 아니고 이 동물은 일반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산다라고 표현할 때 feed on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is hornet feeds on large insects 하면은 이 말벌이 큰 곤충들을 먹고 산다. 몸집이 큰 곤충들을 먹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컴마가 나오고 including이 나왔으니까 이 insects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뭘 포함하냐면은 wasps and bees.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보통 말벌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wasp나 hornet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생물학적으로는 두 종이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생물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건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자, including wasps and bees. 와스프와 그 다음에 꿀벌을 포함한 이런 커다란 곤충들을 먹고 산다. It was dubbed the murder hornet in Japan, where it is known to kill people. 이 murder hornet, 살인 말벌이라는 이 별명은 어디에서 붙었냐면은 일본에서 붙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일본에서 이 말벌은 it is known 이라고 하면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 하죠.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to kill people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다라는 의미겠죠. The hornet's life cycle begins in April when queens emerge from hibernation, feed on plant sap and fruit, and look for underground dens to build their nests. 이 말벌의 삶은 life cycle, life는 인생이라고도 하고 뭐 삶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잖아요. 동물한테는 인생이라고는 안 하겠죠. 동물의 삶. 근데 life cycle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고 나비가 알을 낳고 알에서 또 애벌레가 나오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그런 순환하는 그런 모습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말벌의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면 언제 시작하냐면 4월에 시작을 하고 그때는 어떤 때이냐 하면은 퀸즈 말벌에도 이제 여왕벌이 있죠. 여왕벌이 역시 hibernation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때가 바로 4월이고요. 그리고 자 컴마가 나오고 갑자기 동사가 태어났어요 여기. 그러면은 그리고 접속사가 없이 그냥 컴마가 나오고 왜냐면 여기 emerge라고 벌써 동사가 하나 나왔는데 컴마가 나오고 또 동사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이 동사가 병렬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라는 거를 직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and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동사가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아마. When queens feed on plant sap and fruit and 그렇죠. 여기 and가 나오고 look. 자 병렬로 연결을 할 때는요 영어에서는 이거는 뭐 동사뿐만이 아니라 명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인데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할 때는 and나 but이나 아니죠 and나 or라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병렬로 연결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명사를 연결할 때는 뭐 an apple and an orange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and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냥 an apple, an orange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색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 개 이상의 요소들을 갖다가 병렬로 연결할 때는 and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소 바로 전에 한 번만 딱 붙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세 가지를 병렬로 연결하고 싶으면은 A, B, and C 이렇게 다른 거는 다 컴마로 연결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 바로 직전에 and를 딱 한 번만 붙여줘요. 그래서 A and B and C라고 하면은 별로 이렇게 적절한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역시 and가 아니고 or로 연결할 때도 A or B or C라고 하면은 좀 그렇게 세련된 문장이 아니고요. 좀 물론 구어로 말로 표현을 할 때는 그렇게 말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글로 쓸 때는 이렇게 좀 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and나 or를 마지막에 딱 한 번만 붙여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기서도 emerge from hibernation 하고 컴마가 나왔는데 and나 or가 안 나오고 곧바로 동사가 또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면은 영어 이제 원어민들은 이 feed가 나오는 순간에 뒤에 동사가 하나 혹은 두 개 혹은 세 개 몇 개가 더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컴마는 찍기도 하고 안 찍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뭐 옥스퍼드 코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는 옥스퍼드 코마를 안 썼네요. 보통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신문기사 같은 데는 옥스퍼드 콤마를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emerge, feed, 그리고 and look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어는 역시 queens죠. Queens emerge from hibernation. Queens feed on plant sap and fruit. Queens look for underground dens to build their nests. 이렇게 세 가지가 병렬로 동등한 자격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feed on 또 나왔죠. 뭘 먹고 산다 혹은 먹는다. 뭘 먹냐 하면은 plant sap. sap는 진액이에요. 그래서 나무 같은데 이렇게
줄기를 잘라보면 거기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sap이라고 해요. 특히 시럽 같은 거 있잖아요. 메이플 시럽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메이플은 단풍나무죠. 단풍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이제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 진액을 우리가 시럽으로 해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혹은 뭐 송진 그런 거 있잖아요. 송진, 소나무 안에서 송진이 나오죠. 그런 것도 역시 sap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플랜트 sap을 먹고 사나 봐요. 그리고 또 뭘 먹고 사냐? 과일을 먹고 산다. fruit. 자, 세 번째 요소는 look for underground dens. 지하에 있는 den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dens. 자, 한번 영어 의미랑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볼까요? 속을 맞아, 그런 걸 lair, wild animals lair or habitation. 그렇죠. 동물이 사는 그런 굴을 보통 de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thieves den이라고 그러면은 도둑들이 이렇게 사는 도둑들이 숨어 있는 도둑 소굴 이런 걸 또 den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사실 이렇게 집에 그 서재방 같은 그런 방을 den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창문이 없는 방, 지하실에 있는 골방 같은 거를 갖다가 de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원래 의미인 동물이 사는 지하에 있는 그런 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에 쓰는 굴이냐면 to build their nests. 자신들의 이 둥지는 아니고, 둥지는 새가 사는 곳은 둥지라고 하지만 nest는 벌인 경우에는 벌집이죠. 예, 벌집을 짓기 위해 보통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벌집이 아니고 지하에다가 땅속에다가 벌집을 만드나 봐요. Hornets are most destructive in the late summer and early fall. 말벌들은 늦 여름과 그리고 초가을에 가장 most destructive 했으니까 destroy는 파괴하다죠. 파괴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형용사형인 destructive인데 아주 가장 파괴적입니다. 파괴적이라는 것은 파괴를 일삼는다는 거니까 굉장히 난폭하고 포악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Like a marauding army, they attack honeybee hives, killing adult bees and devouring larvae and pupae. WSU said. 자, marauding army, marauder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army는 군대죠. 특히 육군을 army라고 하는데 이렇게 습격을 해가지고, 특히 마을 같은 데를 갖다가 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털면서 지나가는 그런 군대 있잖아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몽고군이 이렇게 징기스칸 같은 몽고군이 유럽을 갖다가 휩쓸면서 그냥 다른 군대하고 이렇게 교전을 해가지고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근처에 있는 마을 같은 것들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쓸고 다니는 그런 군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봅시다. Going about in search of things to steal or people to attack.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돌아다니면서 습격을 하고 약탈을 하고 이런 것을 marauding이라고 표현합니다. marauder라고 그런 사람 이 군대 자체에 대해서는 혹은 사람에 대해서는 marauder 이 r을 붙여서 그렇게 표현하고요. 이런 것처럼 역시 like가 나왔으면은 역시 직유법이죠. similarly라고 그랬습니다. They attack. they는 the hornets고요.
꿀벌집, hive는 벌집을 얘기합니다. 꿀벌집을 공격을 하는데 컴마가 나오고 ing 이렇게 현재 분사가 나오면은 뭐뭐를 하면서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Killing adult bees, 이제 성인 개체죠. 성인 다 큰 이 벌들, 꿀벌들을 공격을 하고 and devour는 아까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영어로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devoured 먹는다라는 뜻인데 그냥 먹는다 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eat 뭐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좀 막 개걸스럽게 먹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아주 빨리 먹고 아주 많이 먹고 먹어 치운다라고 할까요?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evouring은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뭘 먹냐 하면은 larvae는 애벌레죠. larva가 이제 라틴어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larvas 뭐 이렇게 s를 붙일 수도 있긴 한데 A 원래 라틴어의 그 복수형을 그대로 살려서 AE로 이렇게 복수형을 만들고요. 발음은 larvae라고 발음합니다. And pupa는 pupa의 복수형인데요. pupa는 번데기죠. pupae, larvae and pupae. WSU said. 그래서 이제 성인 개체도 다 먹고 그리고 애벌레 번데기까지 먹어치우는 아주 무서운 녀석들이네요. Their stings are big and painful with a potent neurotoxin. 자, 이 말벌의 sting은 아까 계속 나왔는데 이 쏘는 이 침은 침으로 쏘는 행위를 sting이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아주 크고 아프다. 이제 환부가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깊이 박힌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아주 아프고 통증이 아주 심하고 with a potent는 아주 힘이 strong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조금 그거를 좀 어렵게 표현하는 건데요. 특히 예를 들어서 마시는 음료 같은 데다가 potent라고 하면은 이렇게 알코올의 이제 농도가 높은 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지금 이 글에서 나온 것처럼 독을 표현할 때 potent라는 형용사를 쓰면은 독이 아주 강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neurotoxin, toxin 역시 아까 이것도 역시 독이란 뜻인데 poison하고 venom하고 역시 다 독인데 toxin도 독입니다. 근데 neurotoxin은 이제 뇌신경을 이제 마비시키는 그런 톡신이 될 것 같아요. neurotoxin, poison which acts on the nervous system. 중추신경을 공격하는 거죠. 한번 우리말 정의를 한번 찾아볼까요? 신경독소라고 나오네요. 예, neurotoxin. 자,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소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강한 신경성 독을 이 sting이 가지고 있다. Multiple stings can kill humans even if they are not allergic, the university said. 자, 여러 번 쏘이면은 사람도 죽일 수 있대요. Even if they are not allergic. 여기서 they는 사람이 되겠고요. 그 쏘인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통 꿀벌이나 벌의 이 톡신에 대한 그런 알레르기가 굉장히 치명적이죠. 보통 알레르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알레르기는 그냥 뭐 좀 가려움증
이렇게 두드러기 같은 게 나는 정도로 끝나는 그런 알레르기도 있지만 벌이라든지 뭐 땅콩이나 이런 알레르기는 이렇게 기도를 이제 막아가지고 생명에도 아주 큰 위험이 되는 그런 알레르기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레르기 없는 사람들조차도 여러 번 쏘이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그렇게 이 대학교에서 말했습니다. Farmers depend on honeybees to pollinate many important northwest crops such as apples, blueberries, and cherries. 자, 농부들 얘기가 나오네요. 갑자기 농부들은 depend on이라고 하면 이 on이라는 전치사와 언제나 거의 같이 쓰이는데 depend on은 뭐뭐에 의존하다죠. 뭐에 의존을 하냐면은 honeybees, 이 꿀벌에 의존을 해요. 그리고 역시 depend on something to do something 이렇게 나오면은 뭐가 뭐뭐를 하는데 뭐뭐를 하는데 의존을 한다네요. 그래서 농부들은 이 꿀벌들이 pollinate를 하는데 의존을 하는 거예요. pollinate는 수분을 하다, 뭐 수정을 시키다, 뭐 이런 거죠. 수분이 맞겠네요. 식물이니까 식물이 이렇게 뭐 암술하고 수술 사이에서 이렇게 꽃가루를 옮겨서 수분한다고 그러는 것 같죠? 네, 그렇게 시켜주는 거, 그거를 바로 pollinate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명사는 pollination이라고 하고요. 타동사로 쓰이는데요. pollinate 뭐를 수분을 시키냐 하면은 many important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종류의 northwest crops. crops는 식물에서 나오는 이런 농작물, 수확물 뭐 이런 게 되겠는데 인간들이 먹기 위해서 북서쪽에 미국 북서쪽을 얘기하겠어요. 북서부 지방의 이런 여러 농작물 어떤 such as가 나오면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사과, 그 다음에 블루베리, 그 다음 체리와 같은 그런 농작물들을 이제 수분을 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꿀벌들이. With the threat from giant hornets, keepers may be reluctant to bring their hives here, said Island County Extension scientist Tim Lawrence. 자, 이 거대한 말벌들로부터 오는 위협, threat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with 자 이제 따옴표가 나면은 이제 직접 인용이죠. 양봉업자들은 may be reluctant는 좀 뭐 망설여한다, 꺼려한다 이런 의미인데 망설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maybe to bring their hives here 그들의 벌집을 이 지역으로 들여오는 거를 좀 망설일 것 같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냐면은 Island County Extension 이것도 역시 아까 WSU 워싱턴 주립대학의 분교인데 어디에 있는 분교 이름이네요. Island County는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주 밑에 그 다음으로 큰 행정구역 단위가 county예요. 그래서 그리고 카운티 밑에 뭐 도시, 시티 같은 것이 있는데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건 카운티의 이름이죠. 아일랜드 카운티에 있는 분교의 과학자인 팀 로렌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n invasive species can dramatically change growing conditions, Murray said, adding that now is the time to deal with the predators. 자, 이 침해종은 잠시만요. 한번 invasive species 한번 찾아볼게요. 정확히 뭐라고 번역을 하는지. specify 이게 뭐야? 타이핑이 안 되고 있습니다. invasive 침입종, 해양 외래 유입종. 침해종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그냥
지어내고 있는 건지 상상을 하고 있는 건지. 치매종, 예, 치매종이 나은 것 같아요. 치매종으로 합시다 우리. 어디였죠? 예, 그리고 species라는 단어는 재밌는 게 끝에 s로 끝나는데 이게 단수입니다. 그래서 an uninvasive species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치매종은 그리고 and 이렇게 부정관사가 나오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서술을 할 때 그냥 딱 하나의 치매종을 이렇게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치매종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러하다라고 서술을 할 때 이렇게 부정관사를 쓸 수 있죠. 치매종은 dramatically change는 변화시키는 건데 그냥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심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growing conditions는 조건인데 어떤 조건이면 growing conditions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자라나는 조건이죠. 아까 식물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식물이 생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식물의 생장 조건. 식물이 크기 위해서는 뭐 햇빛도 있어야 되고 토양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기후도 맞아야 되고 기온도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growing conditions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생장 조건들을 아주 dramatically 아주 심하게 아주 극대는 아니고 어쨌든 아주 많이 심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한 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 Adding that 또 나왔죠. 뭐라고 추가로 덧붙였는데 뭐라고 덧붙였냐 하면은 that 바로 지금이 now is the time to do something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뭐 액션을 취해야 될 바로 지금이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될 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Now is the time to 하고 동사가 나오죠. Deal with the predators. Deal with는 이걸 그냥 묶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나 deal 다음에도 with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쓰일 때 천적들을 여기서 the predators라고 했으니까 아까 그 말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말벌 천적들을 없애야 될 deal with는 뭐뭐를 다루다인데 특히 뭐를 이렇게 뭐뭐와 싸워서 그거를 없앤다든지 그럴 때 deal with라고 할 수 있겠어요. I will deal with you later 뭐 이렇게 말하면은 너 나중에 내가 손 좀 봐주겠어 뭐 이렇게 말할 때 deal with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지금이 이 말벌들을 손봐줄 때입니다. 말벌들을 해치워야 할 때입니다 라고 추가로 덧붙였습니다. We need to teach people how to recognize and identify this hornet while populations are small so that we can eradicate it while we still have a chance, Murray said. 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치냐면은 recognize and identify. 자, 병렬적으로 나올 때 and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recognize하고 하나가 나오고 and가 곧바로 나왔기 때문에 두 개가 병렬적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세 개나 그 이상이 병렬적으로 나올 때는 and가 안 나오고 그냥 나열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and를 한 번만 붙여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곧바로 and가 나왔으니까 그 목록이 리스트가 이제 끝나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 다음에 마지막 요소가 나오게 되겠어요. This hornet, 이 말벌을 recognize, 인식하고 identify. identify하고 recognize는 비슷한 의미인데 recognize는 무엇을 봤을 때 이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는 거고 identify는 이제 인지한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거를 갖다가 알아내는 거가 되겠어요. recognize는 이 말벌이 어떻게 생겼구나를 이해하는 것이라면은 identify는 이 말벌이 바로 murder hornet이구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때 그것을 identify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인데 조금 의미가 이렇게 다릅니다.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populations are small. 여기서 populations는 말벌의 개체 수를 얘기하겠고요. 수가 아직 작을 때. 그리고 population은 뭐 many나 뭐 이런 형용사는 쓰지 않고요. 보통 크다, 많다, 작다. 우리말로는 많다, 작다가 되겠지만 인구가 많다, 작다, 적다 이렇게 되겠지만 영어에서는 population이라는 단어는 보통 large나 big나 small 이런 단어랑 쓰지 예를 들어서 뭐 many populations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아직 적을 때 뭐라 그랬죠? 적을 때 we need to teach people how to wild population. 그렇죠. 적을 때 이걸 인식하고 해서 so that 하면 뭐뭐 할 수 있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eradicate it라고 그랬는데 아까 wipe out이라고 그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거 같은 말이에요. wipe out은 좀 쉬운 표현이고요. eradicate은 약간 좀 더 어려운 표현이 우리말로 치면은 우리말에도 약간 순우리말이 있고 한자어로 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학술지라든지 이런 데는 좀 한자어 같은 거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영어에서도 좀 단어의 그런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앵글로색슨 쪽이 원래 쓰던 그런 말하자면 순 영어 같은 그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나 그리스어나 이런 외국어라고 할까요? 외래어에서 온 그런 단어, 프랑스어도 그렇고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조금 더 이런 학술적인 의미, 조금 더 공식적이고 이렇게 격식이 있는 그런 데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이 있는데요. wipe out하고 eradicate는 사실 거의 동의어라고 봐도 되는데 eradicate는 조금 더 그런 sophisticated 하라고 그럴까요? 좀 더 격식이 있는, 격식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격식보다도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벌들을 eradicate는 멸살시키는 거죠. 완전히 없애지는 거예요.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멸살시킬 수 있도록 while we still have a chance. chance는 확률이란 뜻이죠.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 we have a chance, we don't have a chanc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승산이 있을 때 이런 뜻이 되겠어요. 기회보다도 승산이라고 하는 게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이길 수 있는 확률. 그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아직 0%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을 때 이것을 멸살시키는 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문장이 아주 기네요. 다음은 The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will begin trapping queens this spring with a focus on Whatcom, Skagit, San Juan, and Island counties. 어렵네요, 발음이. 자, 이 농림부에서 뭐를 할 거냐면은 trap은 덫이죠, 덫. 그래서 이거를 명사는 덫이지만 동사로 쓰면은 덫을 놓다가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unt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냥을 한다고 할 때 hunting이라고 하는데 hunt는 보통 우리가 총이나 활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직접 이렇게 동물을 쏴서 죽이는 거를 보통 hunting이라고 그러고 덫을 놔가지고 동물을 잡을 때는 그것도 뭐 hunting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광범위한 광의로서는 hunt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덫을 놓아서 잡는 경우에는 이렇게 trap이라고 하는 동사를 특별히 씁니다. 그래서 덫을 놔서 동물을 잡는 사람을 trapper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trapping queens는 여왕벌들을 이제 덫을 놔서 잡을 것이다
이번 봄에 돌아오는 봄에 근데 이제 또 컴마하고 부사구가 나왔죠. with a focus 뭐뭐에 포커스를 두면서 뭐뭐에 중점을 두면서 어디에 중점을 두냐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면은 이제 지명들이 막 나오네요. 대문자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유명사인가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Whatcom, Whatcom, Skagit, County 여기도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컴마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island라고 나왔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and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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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Whatcom과 Skagit과 San Juan과 Island. 그런데 여기다 중간에다가 and를 붙이면 안 된다는 점. Whatcom and Skagit and San Juan and Island counties가 아니고 and는 마지막에 단 한 번만 붙입니다. 그리고 컴마는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 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네 개 카운티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네요. Hunting the hornets is no job for ordinary people. hunting 나왔네요. 아까 hunting 얘기했는데 호넷을 잡는 것은 이 말벌을 잡는 것은 사냥하는 것은 no job for ordinary people. 자, 이게 no job이라고 나오면은 이게 우리말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번역하기가 그대로 번역을 할 수는 없고 이거를 언제나 동사의 부정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재밌는 게 명사에다가 이렇게 no를 붙여가지고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이 일이잖아요, job. 일 앞에다가 부정하는 단어를 붙일 수는 없거든요. 명사 앞에는 붙일 수가 없어요. 뭐 안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못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no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 no를 붙여가지고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보통 이러한 일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동사를 부정을 하는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그 코언 형제가 만든 그 유명한 영화 아카데미상도 많이 받았었는데 No Country for Old Men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우리말 제목은 아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역시 No Country라고 하면은 그 country는 명사인데 그 앞에다가 이제 부정을 하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전체를 부정해주고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뭐 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역시 이 동사를 부정을 해주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의미가 사실 좀 오역이긴 한데 그 얘기는 다음에 뭐 다룰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Don't try to make them 번역을 하는데요. 해석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말벌을 잡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Ordinary people은 보통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Don't try to take them out yourself if you see them, Murray said. If you get into them, 앞에 먼저 해석하겠습니다. 자, take out 하면은 뭐를 꺼내다가 아니고요. 그대로 뭐 직역하면은 뭐를 이렇게 take해서 밖으로 꺼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take out 하면 그냥 죽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take them out 하면은 그냥 해치워 이런 뜻이겠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yourself가 되면은 직접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이 말벌을 상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if you see them 만약에 이 말벌이 보이면은 직접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Murray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if you get into them, run away, then call us. 자, get into them이라고 그랬는데요. them은 역시 말벌이 되겠고
조금 특이하네요. get into. 보통은 run into them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것 같은데 run into라고 하면은 뭐를 이렇게 갑자기 우연히 이렇게 누구를 만나다 혹은 동물인 경우에는 뭐를 목격하다 우연히 뭐 곰 같은 거를 마주하다 뭐 이럴 때 if you run into a bea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get into도 약간 그런 식으로 쓴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get into라는 표현은 어떤 취미라든지 관심사 같은 거를 이제 처음으로 접하게 될 때 그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I got into stamp collecting 뭐 이렇게 말하면은 갑자기 내가 우표 수집을 시작했다. 우표 수집이라고 하는 취미에 발을 들여놨다 라고 말할 때 I got into stamp collecting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get into는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니겠고요. run into의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벌을 봤을 때 말벌이 앞에 나타났을 때 run away 도망가라 그리고 then call us 우리한테 전화를 해주세요. 그래서 직접 상대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We're gonna call Ghostbusters.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본 방송은 끝났는데요. 동영상 녹화를 끝내고 난 이후에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오류를 바로잡거나 덧붙일 내용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부록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독해 지문을 미리 읽어보거나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콜드 리딩으로 읽으면서 해석을 하는 것을 방송의 컨셉으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동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단순히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사실 전달뿐이 아니라 함께 사전도 찾아보고 구글 검색도 같이 하면서 글을 읽다가 애매한 부분이 나왔을 때 혼자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과 말하자면 영어 공부의 노하우 같은 것을 제시해보고자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첫 글을 아무 사전 준비 없이 한번 읽어봤는데요. 아니야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제목 해석하면서부터 벌써 부정확한 정보를 막 남발하면서 이렇게 피치 못하게 굴욕의 부록 및 오류 정정을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추가 항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잘못된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land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상륙하다라는 뜻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에서 땅으로 올라올 때는 상륙이라고 하지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도 land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 이때는 상륙이 아니라 착륙이 되겠죠. 제가 앞서서 해병대 같은 데서 쓰는 상륙선, 뭐 인천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데서 사용했던 상륙선을 lander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씀드리면서도 뭔가 좀 찝찝하다 싶었는데 역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lander는 물에서 땅으로 올라오는 상륙선이 아니라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착륙선을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폴로 계획에 사용되었던 달 착륙선이 있죠. 이렇게 월면에 착륙을 했던 달 착륙선을 바로 Lunar Lander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상륙선,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는 상륙선은 Landing Craft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Landing Craft나 Hovercraft, Spacecraft 이런 단어들은 셀 수 있는 명사지만 복수형에 s가 붙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ne landing craft is, two landing craft are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앞에서 나왔던 species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셀 수 있는 명사지만 단수형에 이미 s가 붙어 있고 또 복수에는 s를 추가로 더 붙이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시고요.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사용하는 비행기의 바퀴는 영어로 landing gear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바퀴의 수량에 관계없이 언제나 단수로만 쓰이고 복수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첨언할 내용은요. 독에 관한 것인데요.
앞서서 poison은 피부 접촉이나 입으로 이렇게 섭취를 함으로써 인체에 흡수되는 독을 지칭한다고 말씀드렸고, 반면 venom이란 단어는 한 동물이 다른 동물에게 이빨이나 침을 주사 바늘처럼 찔러서 주입하는 독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통 독개구리 같은 거는 poisonous frog이라고 하는 반면에 독거미는 venomous spider라고 부르죠. 식물의 독은 대부분 venom이 아니고 poison일 거고요. 그리고 또 toxin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neurotoxin이란 단어가 나왔었죠. toxin은 우리말로는 보통 독소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좀 더 화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toxin의 이름들은 대부분 이런 화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뭐 유기화합물 이런 거겠죠. 그래서 toxin은 특히 실험실에서 합성을 하는 그런 독극물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등의 생명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poison, venom, toxin 이런 단어들의 구분은 엄밀한 구분은 원어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솔직히 생물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엄밀히 구분하지 일반인들은 이런 구분을 명확히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extension이라는 단어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대학교의 extension이라는 개념이 저도 좀 생소해서 잘 몰랐던 내용인데요. 좀 더 나중에 찾아보니까 분교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분교가 아니고 오히려 평생교육, 영어로는 adult educ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거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이 수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방송통신대학 같은 그런 개념으로 원격으로 수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분교는 보통 그냥 무슨 캠퍼스라고 부르죠. 자, 네 번째 항목은 wasp와 hornet의 구분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wasp와 hornet이 그냥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종류의 곤충이라고만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wasp가 광의의 말벌이란 개념이고 hornet은 wasp 중에서 좀 덩치가 큰 특별한 종류의 말벌을 말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hornet이 좀 더 작은 개념이고 wasp가 hornet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큰 의미의 말벌이게 되겠는데 그리고 아까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났었는데 wasp, hornet 말고 또 yellow jacket이라는 곤충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말로는 그냥 말벌인데요. 예전에 그 마블 영화 중에서 앤트맨이라고 있었죠. 영화 1편 앤트맨 1편에서 악당 캐릭터의 별명이 바로 옐로우 재킷이었습니다. 이 옐로우 재킷은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만 그 북미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이름인데요. 이것도 와스프의 특별한 한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마치 노란색의 외투, 즉 자켓을 입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이 굴욕의 부록 제일 마지막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마지막 문장에 나왔던 get into라는 표현인데요. 제가 사실 편집 과정에서 이 부분을 통편집을 해버리긴 했습니다만 원래 이 문장을 딱 처음에 접하고 나서 약간 살짝 멘붕이 왔었어요. 그래서 한 1, 2분 동안 이걸 가지고 한참을 고민했었는데 get into라는 표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어떤 분야나 취미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다, 어떤 관심사를 새로 가지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I really got into banjo music lately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나 요즘에 갑자기 벤조 음악에 좀 푹 빠져 있어 뭐 이런 뜻이거든요. 나 요즘 좀 벤조 음악에 좀 꽂힌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get into를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got into trouble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문제를 냈다, 내가 사고를 쳤다 뭐 이런 뜻이겠고 I got into a fight 이렇게 말하면 싸움을 했다 뭐 이런 뜻일 텐데 그런데 뭐 I got into hornets, I got into a bear, I got into a shark 뭐 이런 말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는 딱 그냥 우연히 마주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 아마도 좀 어색하다는 생각은 들어도 그냥 if you run into hornets라는 의미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제게 든 생각은 이게 혹시 워싱턴주나 이런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만 좀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그 모습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어, 영국에서 사용하는 영어, 호주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각각 조금씩 다르듯이 각 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들의 차이가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언어적 특색들이 꽤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지역에서만 이렇게 널리 쓰이는 표현들을 regionalism이라고 부르는데요. 방언이나 사투리랑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경상도 말이다, 경상도 사투리다 그러면 동사의 활용어미라든지 성조라든지 단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언어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반면 이 regionalism이라는 개념은 아주 작은 변칙들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표현 하나 단위로 이렇게 나타나는 작은 차이점인데요. 우리말의 예를 한번 들어볼 것 같으면 이렇게 생긴 과자 있죠? 이런 거를 어렸을 때 저는 뽑기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똑같은 서울인데도 나중에 보니까 어떤 동네에선 이걸 뽑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한 옆 동네에 가면은 이걸 달고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지방으로 가면 물론 더 다양한 이름을 불리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똑같은 서울 안에서 달고나가 무슨 표준어고 뽑기는 뭐 무슨 동 사투리, 무슨 동 방언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이런 말들을 영어로는 regionalism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의 regionalism 중에서 유명한 것이 탄산음료, 즉 carbonated beverage를 일반인들이 부르는 말들이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거를 소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또 이거를 코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온 get into hornets라는 표현도 이쪽 지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regionalism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어 독해 인터넷 공부방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공부에 있어서 말하기, 듣기 연습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읽기 연습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룬 글을 읽으면서 혹은 다른 영어 공부를 하면서 혼자서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궁금증, 영어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제가 운영 중인 페이스북 페이지 영어 질문 받습니다에 올려주시면 제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질문 받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한 세트로 자매품으로 제가 영어 학습 관련 동영상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설한 이 유튜브 채널 코일리 다트 러닝 컴퍼니 재밌게 보셨다면 동영상의 좋아요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코일리 다트 러닝 컴퍼니 채널의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열독하시고 영어 함께 정복해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